예, 주가 상승함에 따라서 다른 자산 가격들도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도 그 중에 하나로서 보이는데 최근에 조금씩 상승하면서 투자 대상의 하나로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자산시장 전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전 가운투자자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미국 시장이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증시 흐름을 봤었을 때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주가의 반응은 굉장히 둔감한 형태로 나오고 있고, 예. 백신과 이 추가 부양책, 이제 호재 뉴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형국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화이자의 그 영국 백신 접종이 시작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좀 상승 전환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호재성 재료들이 악재성 재료를 누르는 형국이 나타나면서 그 장 후반에는 또 추가 부양책 관련된 이슈와 이 의원들의 긍정적인 반응, 그래서 위험 자산에 대한 심리가 계속해서 좀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별 이슈를 봤었을 때는 화이자 관련된 부분에서 긴급 사용, 미국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임박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을 했던 모습이 나타났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 9월 달에 유상증자를 했었을 때는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번 유상증자에서는 오히려 좀 올라갔던 1%대 상승을 보였다는 측면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그 외에 또 존슨앤존슨 관련된 백신 임상 3상 관련된 부분도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현재 시장은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미국 주식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높아진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들어가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 의문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추천해 주십니까? 네, 일단 테슬라 주가를 보니까 어제 기준으로 이제 650달러, 주당 650달러에 임박해 있고 시가총액으로는 668조 원이 이제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이 2천조 갈 것이다, 이제 애플과 비슷한 부분으로 이제 갈 것이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테슬라를 비교할 수 있는 이 밸류에이션적인 식으로 봤을 때 피어 그룹 자체, 상대 기업 자체가 지금 없다라는 측면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절대적인 평가를 봤었을 때는 현재 실적 추정치가 낮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밸류를 줘야 되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의구심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테슬라는 장기 성장성에 대한 방점을 둔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이런 실적에 대한 가시화적인 이벤트, 즉 이 성장성이라는 것은 매출액 성장률과 영업이익 성장률을 성장성 지표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연평균 성장률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서 밸류를 좀 상당히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측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전기차 하나만 보고서 밸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 플러스 완전 자율주행, FSD까지 같이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전기차 부분에서 2020년 상하이 공장 관련해서 1년 만에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연간 했을 때 20만 대 수준으로 현재 유럽 수출 부분에서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반값 배터리 생산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다.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높이겠다라는 그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소비자들 소비 심리를 좀 끌어올리는 부분들도 있다 좀 반영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S&P 500에 대한 부분들의 편입에 대한 부분들도 수급적으로도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공장의 램프업과 독일 공장 가동 시작이 예상보다 바르게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테슬라의 인도량 관련해서는 50만 대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는 95만 대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 2배 가까이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상하이 쪽에서도 현재 25만 대에서 40만 대까지 상향 조정한 모습이 납니다. 특히 중국 쪽에서 가시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원래 추정치가 75만 대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 컨센을 또 높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의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전 자율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 FSD 옵션 채택률이 2021년 말에서는 48%인데 2023년에서는 67%까지, 그러니까 완전 자율
주행에 대한 부분들도 이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면서 그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적인 매출 발생을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FSD 탑재율 증가와 크레딧 매출 증가로 인해서 규모의 결제가 달성이 되면서 수익성도 개선된다라는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보면서 전반적으로 이 테슬라에 대한 장기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데 좀 시장에서 보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장기적인 추세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는 뭐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밸류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부담이 있고 예. 그리고 당연히 만약에 사고가 자율주행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측면.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은 아마 큰 폭의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역시 이제 보면은 전망도 서로 엇갈리는 형태고요. 전망이 엇갈리다 보니까 또 서로 간에 아무튼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한쪽에서는 쉬어간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튼 갈 수 있는 데까지 계속 간다.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서 지금 갈려져 있는 상태인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전망 쪽에 지금 힘을 싣고 계십니까? 저는 뭐 계속해서 추천을 하면서 좀 쉬어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이 100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GDP의 115% 수준으로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단기적으로 코로나 확산에 대한 부분들이 악화가 되면서 증시가 완만하게 하락할 위험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승인이 임박은 했지만 그 경제 봉쇄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은 또 우려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호재성에 대한 재료들은 주가에 상당히 반영이 된 상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지금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나 연기금 등이 주가 상승이 나타나다 보니까 주식의 비중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연말 되면은 리밸런싱 이슈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펀드에서 연기금에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오히려 채권 비중을 늘리는 이런 리밸런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현재 PER 수준으로 봤을 때 내년 포워드 실적 봤었을 때는 17배 수준이더라고요. 현재 PER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성장주 위주로 해서 좀 끌고 갔었다라는 거에서는 순환매에서 오히려 기술주들은 좀 내려가고 오히려 중소형주 실적 개선주로 순환매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자산 한번 잠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주로 이제 그 지금 관심사로서 이게 대두가 됐는데요. 내년 1월부터 하루 50만 배럴씩 지금 증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가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증산이라는 얘기를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시장에서 오펙 플러스 정례회의에서는 770만 배럴 감산 규모에서 일단 720만 배럴 규모로 이제 줄이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엄청나게 감산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이제 50만 배럴을 증산을 하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 점진적인 증산에 대한 부분들은 이 오펙 플러스 정례에서 컨센서스가 합의가 됐습니다. 이번 합의가 어떻게 보면은 유가의 하반 경직성은 지지를 해주고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감산 규모도 크기 때문에 그리고 유가가 이 올라간다는 백신 기대로 올라가는 유가의 이 속도적인 측면을 또 제어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부터 백신 상용화가 나타나고 미국과 중국 중심에서 원유 수요에 대한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장의 가동률이 점차적으로 개선됨에 따라서 유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인 변수에서를 봤을 때는 지금 최근에 리비아에서 이 원유 생산을 굉장히 크게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 생산량 증가에 대한 공급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되고 있는데 지금 리비아 같은 경우에 유가에 대한 생산의 부분에서 생산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한계에 이제 도달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누그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나온 이 감산 공조에 대한 부분들이 회원 국가들이 지속할 거냐, 말 바꾸기 할 거냐, 이 행동 언행일치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당연히
이 유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다만 그래도 그거보다 부동호 자체는 코로나19 백신 이후에 이 정상화된 기대감이 더 크게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WTI 기준으로는 $50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50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ETF 이런 쪽으로도 투자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두 가지 이 원유 선물 ETF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이거 예. 원유 선물 인핸스드 환해지가 되는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총 보수가 0.7%, 그러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기초 자산은 골드만삭스에서 운영하는 원자재 가격 지수를 이제 추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제가 좋게 보는 이 투자 상품인데요. 코덱스 WTI 원유 선물입니다. 예. 이 역시 환해지가 되는 거고요. 기초 자산이 S&P 골드만삭스 크루드 오일 인덱스 액세스 리턴이라고 ER 지수인데요. 이 ER이라는 게 보면은 최근월로만 이제 거래를 하는 거를 얘기합니다. 최근월물은 아무래도 현물 가격과 상관관계가 그렇죠. 높고요. 예, 높죠. 그리고 원유 가격 상승 시에 최근 월물이 이 원월물보다 상승폭이 더 크기 때문에 일단은 유가의 움직임을 더 잘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총보수 측면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미래에셋 자산형 원유술모보다는 50% 더 저렴한 0.35%입니다. 제가 이제 이 ETF를 투자했을 때 그래도 유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WTI 원유 가격과 이 달러 가치는 역의 상관관계를 지닙니다. 예. 유가가 상승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 이 부분에서 환해지를 하지 않으면은 손실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물은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롤오버 비용이 나갑니다. 이 롤오버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ETF를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이 유가 선물 관련돼서 정상 가격이 선물 가격이 보통 현물 가격보다 높은 현상이 콘텐고 현상이거든요. 이 콘텐고 현상이 났는데 이 결국은 유가가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겠죠. 선물 가격은. 근데 이런 부분들이 높아지는 현상에서 원월물을 교체 시 롤오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으로 넘어가서 한두 개 정도 그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어제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백신 수급 계획이 발표되고 난 다음서부터 셀트리온을 비롯한 주식들이 굉장히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거의 한 10몇 %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해버렸는데 이런 주식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봤었을 때 전일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를 했는데 특히 외국인 투자자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의약품 업종에서만 어제만 하루만 2,500억 원이 매도를 했고요. 예. 셀트리온 삼형제가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2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단기 급등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예.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셀트리온 쪽 관련된 부분에서 백신에 대한 이슈로 떨어진 것보다는 그동안에 올랐던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으로 일단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긴급 상용 승인이 나타남에 따라서 사실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작용 이슈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제는 내년에는 이 사용 승인에 대한 백신 사용이 이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제 내년에는 또 우려감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제약품, 제약바이오 업종들을 조금 가격을 좀 내리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선물 옵션 만기 내일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포함해서 국내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게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네, 일단 선물 옵션 만기일이 12월 10일인데요. 일단 내마녀가 이제 오는 날이어서 지수 선물, 지수 옵션, 개별 선물, 개별 옵션이 만기가 도래합니다. 선물 옵션 만기를 두고서 9월 10일 날이 이제 3분기 때 9월 선물 만기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현재 수급을 보니까 현재 외국인 포지션 선물 매수 포지션이 37,000 계약 정도. 예, 37,000 네, 37,000 계약 정도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12월 들면서는 한 3,400 계약 정도가
매도가 좀 되고 예. 있습니다. 근데 현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래소 쪽은 매도가 있고요. 선물을 매수다 보면 이 거래는 해지나 차익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높은 것 같고요. 일단 내일 선물 옵션에 대한 부분들은 외국인 수급에 대한 롤오버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런 부분들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으로 내년 정상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현재 포지션 자체는 롱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예. 국내 시장을 좀 둘러쌌을 때는 일단 주가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큰 폭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대신에 순환매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많이 받은 업종들이 기저효과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업종 위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좋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화장품 업종, 화장품. 화장품 예. 업종을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는 아무래도 이 정부에서 신년사가 발표가 되고 새로운 정부 정책에 대한 업데이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서에 대한 순환매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장품 주식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2달 전 정도에 조선주를 추천해 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뜬금없이 무슨 조선주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한번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재준 전 가온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